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최유린입니다. 코스피가 투신권의 매도 공세에 떠밀려 닷새 만에 2,000선을 내두고야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중국 쪽에서 나왔던 제조업 지표도 부진했었죠. 종가상 1990선 턱걸이하고 마감했는데요. 내일 시장 어떤 모습 보여줄지 내일 시장에 필요한 전략과 종목 미리 챙겨봤습니다. 스트라이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요. 전문가의 시장 분석과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내일장 위한 공략 종목 공개와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 강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죠. 자, 먼저 스트라이크 1부 저와 함께 꾸려주실 두 분의 멘토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황금 메뚜기 이성대 전문가님 그리고 김정하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럴 때 좀 웃어줘야 이게 분위기가 반전되는데. 예. 그래요. 좋습니다. 두고 보자고요. 자, 김정하 전문가님 그리고 황금 메뚜기 이성대 전문가님 프로필 소개 먼저 들어볼까요? 이제는 주식도 전문 자산관리 시대. 재테크와 자산관리업계 최고의 수익률. 글로벌 산업업계 동향에 따른 투자 종목 선정,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황금 메뚜기 이성대 전문가의 2060 자산관리 노하우 곧 공개됩니다. 급등주 선춤의 달인. 급소 자리가 아니면 매수하지 않는다. 철저한 기업 분석으로 저평가 기업을 급등 전에 포착한다. 김정하 전문가의 멘토링 잠시 후 시작됩니다. 네, 저 때만 해도 우리 김정하 전문가님 참 날씬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영국의 BBC에서 재미있는 통계 조사를 했다고 하죠. 여성과 남성의 이제 삶의 질의 형태를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남자들은 삶의 질이 좋아질수록 비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조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외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없었나 보죠. 예, 예, 그렇습니다. 통계 수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높아졌으리라 믿고 잠시 후 우리 김정하 전문가님 종목 얘기도 포트를 통해서 공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과 함께 시장 분석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하필이면 저희가 만났던 지난주 그 다음날 Q3가 나오면서 2,000을 갔잖아요. 근데 황금 메뚜기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이 Q3는 나올 거라고 제가 그때만 해도 반신반의했거든요. 이번에 나올까 했는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수가 그날 너무 많이 떴었죠. 시초가에. 예, 깜짝 갭이 놀랐어요. 너무나 커서 예. 그 다음에는 좀 시장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걸 볼 수 있는데 지금도 현재 보면 2,000포인트 선을 넘어가면서 2,050포인트 선에 지난 2월 달에서 3월 달 이 3개월 동안의 장이 2,000원에 들어왔을 때 투신권에 대한 어떤 펀드 네. 매수세가 지금은 2,000원 넘어가니까 이제 환매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이제 지수가 이제 상승하는데 상당히 이제 걸림돌을 주고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고 어차피 이제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20 상승 돌파 갭을 만들었죠. 또 파동선을 봤을 때도 충분하게 조정이 임박되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오늘 이제 홍콩 상하이 은행에서 중국에 대한 발표를 했었죠. 발표를 하면서 그것이 조금 장의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고 주가는 오늘 조정 자체가 조금 견조하게 받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템포 자체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템포로 또 들어와 있고 어제까지는 기관 투자가들 지수 매도를 했었고 오늘 또 이제 투신권에서 매도 물량은 조금 줄었다 할지라도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2,000에서 1,900포인트 선, 1,990포인트 선, 이 가격 부분대에서도 계속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은 금년도 장뿐만 아니고 내년도 장을 대비하는 같은 포트폴리오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계 자금들이 지금 현재 국내 정권 시장에 들어와서 대형주들이 바닥이 있죠.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상당히 물량을 속된 말로 삭스리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선에서 보면 지수가 등락이 오늘보다는 조금 더 급락세가 좀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지금 이제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피 시장하고 코어터 시장하고 형님과 아우간에 아주 힘을 기르는 그런 이제 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어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뚜렷한 시장의 테마, 주도 테마주들이
부상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 거래소 시장에서는 일부 개별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 일부 종목들만 시장에서 형성되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살릴 것 하지만 모든 시각들이 코스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금년도 연말장까지는 지속적인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모두가 좀 예상보다 빨랐다 싶었는데도 Q3가 나올 거다 외치셨었고 지난주에도 이미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될 거다 했는데 지금 코스닥이 상당히 역시 돋보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김정호 전문가님, 일단은 갭으로 말씀하셨듯이 그 2000 하는 날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뻥 뚫려서 이제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한 건 당연한 일일까요? 그렇죠.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1,900개 정도가 넘는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뭐 단일 종목도 아니고 급작스럽게 오르면은 그것이 빠졌다가 즉 갭을 소멸시켰다가 가는 것은 당연하고 뭐 바로 소멸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간을 끌면서 소멸시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다.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특히나 기관이 코스닥에 500억 넘게 갑자기 확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장이 한번 눌림목 올 때 뭐 급락장이라든가 그런 측면보다는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다시 갈 거니까 이제 눌림목으로 표현을 하겠는데 그럴 때 되면은 정치 테마주들이 갑자기 장 끝날 때 확 급락해버리는 그런 게 이제 좀 신호탄이다. 좀 그 말씀을 드리긴 해. 지금 좀 그 정도 구간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갭 소멸시키는 그런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코스닥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뭐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거래 터지면 장대 음봉을 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코스닥에 오늘 기관들 코스닥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코스닥에서 저점 구간이고 그리고 기업 내용이 좋은 그런 개별주라고 한다면은 갈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그 직전 장에 8월 달에서는 고점 종목, 그죠? 안철수 테마 같은 고점에 대롱대롱 있던 게 먼저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8월 중순 넘어가지고 말로 가면서 이제 뭐 신성통상이라든가 그런 모나미 같은 그 개별주들 중에 중간권에 있는 애들이 갔다고 하면은 이번 장에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간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대선 얘기를 하시면서 지난 주말에 문재인 후보가 확정이 됐고 그간 이제 일주일 동안요. 우리 안철수 뭐 교수도 대선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선 테마, 특별히 오늘 또 문재인 테마주가 말씀하신 거래 실고 음봉 나오면서 많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선 테마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교육과 복지 테마 쪽으로 보는 게 맞다. 기억나세요? 지금 처음 듣는. 예, 맞습니다. 예. 기억나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메타바이오메드랑 포비스텐시랑 해가지고 매매를 해서 이제 수익실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은 대선 테마, 그래도 이제 대선이랑 큰 재료 앞에 이걸로 수익을 한번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메모하실 준비하시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들 굉장히 관심 많으실 거고, 각종 정책 관련된 테마주도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맥 관련주들, 이제 기존의 대장 위치로 있던 뭐 우리 아가방 컴퍼니라고 하든가, 원래는 저출산 정책이었는데 마치 인맥처럼 움직이게 되죠. 기존 종목들, 그리고 뭐 안철수 관련주라고 하면 다물멀티미디어부터 해가지고 뭐 써니전자부터 해가지고 쭉 있고, 그리고 문재인 관련주들 뭐 위노바, 신성통상이라든지 쫙 있다고 하면은 그 종목들은요 어떻게 이제 흘러가게 되냐면은 정치 테마주들이 지금 고점 인맥 관련주들이 고점 위치에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왜 주거니 받거니 여태까지 갔냐면은 재료 노출이 되지가 않았었다. 안철수 원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포지션을 얘기를 안 해주고 행보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들락날락 가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않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재료가 완전히 노출됐습니다. 이제 대선에 누가 나갈 것인지 이제 딱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후보에 대한 기대감은 없죠.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주거니 받거니 할 겁니다. 지지율에 따라서 이제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 과거 2007년도에 이화공영이라는 그 종목이 사실 6,000원에서 3만 원까지 10월 달부터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전에 한 달 동안 박스권을 만든 거를 보면은요. 6,000원부터 10,000원까지 지난 차트를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위아래로 40%를 막 흔들리면서 가는데 지난 차트를 놓고 보니까 박스권이들 아주 좁은 박스권이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돌고 돌면서 인맥 관련주들은 박스권 만들면서요. 지금은 뚝심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이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털었다가 그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 것이다. 지난 차트를 놓고 보면은 별게 아닐 텐데 과정에서 힘들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뭐 복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내세우는 그 정책들이 복지라든가, 그죠? 교육도 있을 거고, 대선 시즌이랑 수능이랑 겹치다 보니까 뭐 교육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얘기도 할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대선 레이스 시작되면서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지지율이나 그런 거에 이제 편차에 따라 가지고 대북에 대한 얘기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각종 에너지라든가 이제 왔다 갔다 돌아가면서 가게 될 텐데, 지금 왜 그런 그 정책 관련주들이 저희도 이제 단기 매매만 하고 다시 나왔는데 다시 네. 재진입으로 매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어떻게 그 보시면 되냐면, 왜 못 가고 차트가 근데 주봉에서 일봉에서 보면 쌀벌한데 원래 변동이 좀 심하거든요. 네. 주봉에서 보면은 딱 옆에다가 이제 그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간단하죠. 왜 못 가겠습니까? 이제 어제 안철수 그 원장께서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아직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네네.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은 정책에 대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을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정책 경쟁으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해야지 그런 정책 관련주들이 시작을 할 텐데, 아직 정책 경쟁을 할 만한 상황이 되지가 못하기 때문에 올리지도 않고 밀지도 않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보가 딱 결정되는 순간부터는 정책 관련주들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인맥 관련주들은 견디는 자가 먹고, 정책 관련주들은 선침의 관점으로 다가가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양쪽 다 트레이딩은 가능합니까? 인맥이든 정책 관련이든. 인맥 관련주들을 트레이딩 하기에는 지금 사실 테크니컬의 영역을 벗어났다. 차트를 다 무시하고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예, 맞습니다. 장대 음봉을 지지 자리에서 장대 음봉을 쏘거나 혹은 완전히 지지 라인이 없는 자리에 갑자기 거래 터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스캘핑이 아닌가, 스캘핑 정도 손 빠르신 분들이 호가 몇 개 띄어먹고 계속 띄어먹기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맥 테마는 뚝심 있는 자 수익을 얻을 것이다 하셨고, 정치 관련 정책 수혜주 종목은 선취매 관점에서 이제 종목을 미리 보유하고 있으면은 아마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쯤 하고요. 이제 내일장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볼게요.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런 템포다 얘기를 하셨는데, 내일 급락도 나올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내일장 상승, 하락 어느 쪽 점치세요? 일단 하락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하락으로 예상하시는 이유 내일장에 대해서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화 전문가님은요? 예, 저도 하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의 하락 이유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락도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내릴 수 있는지. 1차적으로 이제 모든 그 재료를 무시하고 네.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를 봤을 때는 20 상승 갭인 1950폰드 정도 선까지는 내려온다 할지라도 시장이 완전히 죽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단지 이제 1950폰드 선 때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봉이 단숨에 내일 아침에 내일 하루에 바로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그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투자자들이 위축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볼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서 중국의 경제 문제가 지금 이제 부상이 되고 있죠. 네. 거기서 이제 오늘 이제 그 홍콩 상하이 정권이 그 구매자 관리 지수를 9월물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거야. 그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는 바로 힘이 조금 붙이면서 장중 하락폭이 조금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또 9월 28일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있는데, 이 제조업 지수가 컨센서스가 50 미만 47.8 정도, 48 정도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경제 자체가 굉장히 그 침체 구세로 접어들고 있다. 침체로 접어든다면은 그동안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선진국 쪽에서의 물건 수출할 수 있는 물건들이 지금 이제 중국이 수입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 여파가 글로벌 경제에 전체적인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독일이라는 것이죠. 네. 독일의 그 기계 장비들이 중국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차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경제도
조금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그 시각들이 나오면서 이런 핑계를 가지고 지수는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동안 이제 그 중국이 그 GDP 성장률이 99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7.7%대에서 최저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그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은 조금 이제 약세 조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수가 빠진다 할지라도 빠지는 과정 속에서 개별 종목들의 그 금년도 3, 4분기 실적을 앞두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어떤 테마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테마주 중에서도 보면 지금 시장에서 바닥을 탈출하고 있고 일부 이제 큰 손들이 매집하고 있는 테마가 2차 전지 관련주들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바닥에서 일부 치고 올리면서 조금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9월 말까지 본다면은 어떤 뚜렷한 그 주도를 할 수 있는 세력 테마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빠른 2, 3일 올라가면 바로 조정받고 이와 같은 순환매가 빠른 그 소테마들이 움직이면서 10월 달 초순 조금 지나가면 본격적인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면서 화려한 종목 장세가 가을장을 연출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코스피는 뭐 1950까지 밀릴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하셨는데 화려한 종목 장세를 염두에 두신다면 코스닥은 뭐 550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시나 봐요. 코스닥의 지수 자체는 보면 지금 코스닥이 그 대형주들이 네.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중소형 개별 종목들은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렇죠. 단지 코스닥도 보면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들어가는 것보다는 강보와 플러스 정도권 있어야만 개별 종목들이 힘을 받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비슷비슷한데 아들이 힘을 하겠습니까? 걱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코스닥 지수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조금 이어가지 않겠는가. 네네. 그 와중에 테마주들이 네, 순환매. 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우리 김정하 전문가님도 내일 역시 하락할 것이다. 요즘 들어 처음인 것 같아요. 내일장에서 두 분 모두가 동시에 하락을 점치시는. 근데 어느 정도의 하락을 보시는지 그리고 조정받는다면 사야 되는 관점인지. 그렇죠. 조정이 나오면은 적극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두 번에 걸쳐가지고 개인 매물대가 가장 두터운 구간까지 이제 끌어올려놨습니다. 지금 이제 3차 양적 완화라는 호재까지 그 쐈죠. 이제 쭉쭉 올릴 걸 점해놓고 다시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장이 그 꺾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악재들이 그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 보통 뭐 금융 장세 다음에 뭐 실적 장세에 온다 이렇게 그 얘기들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 이제 그 대선 레이스로 접어들면서 대북 리스크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중기적인 그런 그 큰 손들과 외국인의 수요 환경을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유동성 뭐 펼친다고 하죠. 그죠? 뭐 한 달에 얼마였죠? 400억 달러인가요? 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곡물 가격 급등하고 있고 어제 이제 그 뭐 재고가 많다 하면서 유가는 좀 급락을 하기는 했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자재들의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시장에 달러가 풀어지게 되면 우리 2008년도 1차 양적 완화부터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국제유가가 배럴당 3배가 막 2배, 3배가 확 뛰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지금 곡물 가격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유가도 이미 그 고공권에서 살짝 눌림목 받고 있고 그리고 금속 가격들 같은 경우에도 그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뭐 소비 심리 축소라든가 네. 물가 상승으로 뭐 그런 부분들 뭐라고 할까 어쨌든 물가가 상승하니까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겠죠. 매크로 지표도 다 안 좋게 나오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플레이션 즉 물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물자의 값가짜 물건 가격인데 기업의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2008년도, 9년도, 10년도에 석유 화학주들 왜 떴습니까? 기름값이 급등을 하게 되니까 화학 제품들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는 그대로 있는데 매출액이 과대 계상되면서 즉 버블이 끼면서 주가가 막 3배, 4배씩 뛴에도 불구하고 PER이 막 10 미만에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 사이클 자체가 이제 내년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1, 2월 때쯤 중간에 그
뭐 침체다 어째다 하는 그 눌림목이 한번 그 오고 다시 꺾어가지고 좀 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뭐 한번 접었다 가는 건 당연하죠. 예, 잔파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잔파도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동성 장이다. 어차피 갈장이다. 조정시 사자라는 관점이신데 하나 시간은 그렇게 막 넉넉치 않은데 지난주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모아가자. 진짜 지난주부터 모아갔으면은 그러니까 보니까 일주일 만에 이렇게 IT 부품 같은 거 잘 잡으신 분이 20% 수익을 내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저희는 IT 부품을 잡지는 않았고, 예. 그렇습니다. 고점에 있는 거 모았으면 죽었겠죠. 근데 그 저점에 저희는 이제 뭐 촉뱀이나 그 메타바이오메드나 예, 그런 것들, 바닥에 있는 것들 잡았는데 이번 시장에서는요, 바닥에 있는 것들 갑니다. 지금 그 주식시장이 그 조정이 예상되고 있는데 고점에 있는 거 올리겠어요. 주식시장 빠지는데 장 빠져도 가는 종목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 빠지는데 고점에 있는 종목 올리겠습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 올리죠. 자, 그러니까 그냥 바닥 종목이라고 하면은 바닥 종목들은 특징이 뭐냐면 다 같이 간다기보다는 순서대로 가는 좀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빠져도 많이 안 빠집니다. 그냥 더 살 수 있을 정도로 좀 빠지니까 지금 이번 장에서는 개별주들 보실 때 바닥주들 하면은 뭐 새로 테마 붙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갈 거니까 네, 그 바닥 개별주들을 보시는 게 좀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성대 전문가님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잘 보라고 하셨고 2차 전지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흐름도 좀 포착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정말 시장이 조금 더 눌릴지 모르겠는데요. 계속해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얘기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멘토님끼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룰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 주어진 돈은 1억 원이고요. 매일 두 분의 멘토님, 일주일간 총 10분의 멘토님이 각자의 포트를 작성합니다.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리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는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합니다. 그리고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 왕 중 왕을 가리게 됩니다. 네, 오늘 관심주 공개받기에 앞서서 기존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부터 열어보죠. 네,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삼성SDI 요거 조정 시 모아가면 좋을 거다. 시장 상승이 편승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 15만 원 안착 들어가요. 2%대 수익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언급하신 신규 세 종목 서울 반도체 소폭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멜파스는 보십시오. 이렇다니까요. 일주일 만에 8% 이상 수익. 그리고 아미노로직스가 매수가 안 됐는데 요거 매수됐으면 한 11% 넘게 수익이 아마 났을 겁니다. 60원 차이로 매수가 안 됐어요. 자, 가격 한번 볼까요? 자, 아미노로직스 일단 불러주신 가격 자체는 매수가가 3,300원이었는데 아무리 저점을 잡아도 3,460원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 융통성 있는 우리 또 투자자분들은 아마 사셔서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실 거고 지금 신고가니까요. 멜파스도 어제 한 6%, 오늘 한 4% 이렇게 해서 훌쩍 뛰어올라 수익이 8% 넘짓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대세에 얽혀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서울 반도체가 약간 눌립니다만 다른 종목 모두 분위기 좋네요. 자, 이번에는 김정호 전문가님 포트로 넘어갑니다. 김정호 전문가님 포스코 캠텍 그렇죠? 안 바꾸겠다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100% 돼 있는데 수익이 지금 10%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7% 수익이었는데 더 올랐습니다. 자, 매수가 한번 볼까요? 네, 14만 3,500원에 잡은 100% 종목입니다. 사실상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지금 아무도 못 거스르고 있습니다. 손절가를 지난주에 상향했었는데 목표가 16만 5천 원에 바짝 다가선 16만 원대가 많이 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성대 전문가님 종목 하나하나 볼 텐데 아미노로직스. 네. 예, 너무 아쉬워요 이거. 네, 아깝죠. 예. 이제 제가 했을 때 이제 종가상으로 했었는데 그 이튿날 장중에 조금 밀리면서 3일선 가격대 지지를 받고 나갔었거든요. 네. 나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상당히 이제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뭐 일시적인 조금 손바뀜이 나오는 모습이고 만약에 아미노로직스를 노리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눌림목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한번 재매수를 한번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에 대한 지식경쟁부가 세계 10대
소재 산업에서 그 바이오 메디칼 부분의 그 총괄 사업으로 선정을 해가 있죠. 또한 그 주변에 이제 다양한 그 재료들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DVR 디지털 비디오 기록 장치죠. CCTV에 하면 그 기록을 저장하는 그런 장치인데 이쪽 부분에서의 상당 직구 현재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눌림목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한번 관심이 지켜보셨다가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재차 한번 매수를 하셔도 이번에 아쉬움을 나중에 한번 시원하게 수익을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뭐, 3,300원 얘기를 하셨지만, 3,360원 이제 빠졌다가 고날 바로 갔잖아요. 그 빠질 네, 그렇죠. 때, 요 정도에는 사야지 하고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일주일 만에 수익이 11% 이상 났을 텐데, 네. 계속 그냥 홀딩 할까요? 한 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오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제 바로 4,000원 가기는 오늘 장중에 4,000원 부근대까지 갔다가 조금 밀렸었거든요. 네. 밀렸었는데 지금 현재 바로 4,000원 가도 크게 부담이 없고 한번 한 2, 300원 정도 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러면 그때는 이제 4,000원대 훌쩍 뛰어넘으면서 제가 목표가를 4,500원을 설정했었거든요. 네. 아마 이 파에서는 4,500원 정도 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종목 볼수 그러면은 있겠죠.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한번 빠르게 수익 났으니까 조금 한 반이라도 정리하고 갈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한번 이익을 한번 챙기시고 어차피 내일 정도 선에서는 조정이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미니까 네.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장 초반에 한번 장중에 치고 올라오면서 플러스가 나왔을 때 한번 일시적인 물량을 챙기고 이익을 챙기고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노려볼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미노로직스 일단 저희 원칙상에는 가격이 안 들어와가지고 못 잡은 걸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혹시나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네. 사실 시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 종목 그렇죠. 딱 재매수 타이밍 오면 다시 추천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막 저희 멘토님을 오셔가지고 좋습니다. 나머지 종목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높은 게 멜파스. 네. 예. 멜파스는 그 회사가 굉장히 좋죠. 제가 이제 시황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마트폰 터치 스크린의 그 핵심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그 멜파스의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또 꾸준한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로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한 주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금년도 2분기에 415억 원 정도 그 터치 칩에 대해서만 매출을 올리면서 분기별 최고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또 3분기에도 보면 453억 정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앞으로 이제 갤럭시 S3나 차기 모델이 개발된다면은 지금 갤럭시 S3는 판매가 되고 있죠. 이 판매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익은 멜파스 쪽으로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사업부하고 멜파스라든지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 부품업체 공급사들이 동반 성장을 하자. 이와 같은 그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지금은 뭐 크게 바로 강한 상승보다는 어떤 그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선도의 어떤 그 테마를 부상하게 시키기 위한 그런 조금 이제 준비 단계에 있다. 네,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좀 볼까요? 사실 목표가 25,000원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하셨는데 전고점 부근인 23,000원까지 지금 와 있어요. 수급도 뭐 오늘 보니까 쌍끌이이고.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동주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금년도 뭐 5월달 중순에 바닥을 찍고 네. 박스권대에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약 한 6개월 정도 4월달부터 박스권, 대형 박스 놀고 있는데 24,000원대는 일시적인 가격 저항선을 걸 수 있겠죠. 이 가격대 가면 살짝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하면서 제가 목표치를 25,000원 잡았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단기적인 목표고 1차 목표는 25,000원대, 2차는 앞에 고점대 27,000원대를 가면서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멀리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익을 실현하고 다시 매수하실 분들은 25,000원 부근대 근접하면 한번 그때 이 주가에 대한 동향을 보면서 어떤 그 이익 실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홀딩하면서 2차 목표치인 27,000원대까지 올라갈 것인지 갖고 갈 것인지는 그때 시점에 대해서 한번 결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아직도 제가 이제 매수 가격을 28,550원이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가격대도 만약에 내일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은
내일 가격대 매수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바닥 탈출거리면서도 스마트 터치스크린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갖고 있고 3분기 어닝 시즌을 보이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가치 또한 퍼라든지 모든 것을 재반을 보았을 때 앞으로는 우량주이면서 상당히 좀 재밌게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매물대만 잘 뚫으면 길게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 내일도 사도 괜찮다, 안 늦었다. 멜파스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많은 전문가님들이 멜파스 좋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시점인 것도 같아요. 삼성 SDI 얘기 이어서 들어보죠. 지난주에 이제 요거 물량만 잘 이렇게 챙겨 놓으면은 시장 올라갈 때 같이 수익이 날 거다 하셨는데 요즘 흐름이 괜찮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돌파 상승 기업했을 때 유일하게 그 삼성 SDI만 크게 움직이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주가 자체가 가격대도 있겠지만은 조금 이제 무거운 그런 모습이고. 약간 시장과 따로 움직인다는 느낌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지수가 빠질 때는 같이 덩만 빠져버리면은 네. 지수 그 하락폭이 좀 크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그 오늘 그 항상 주가가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마이너스권 들어왔을 때는 통신주 관련주 하고 그 삼성 SDI 일부 은행 정권주들이 조금 올라오면서 지수 하락을 상쇄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락이 적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고 또 삼성 SDI하고 그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있는데 삼성전기는 완전히 외따로 노는 종목이에요. 네. 외딴집이 있는 종목인데 그 삼성전기는 남들이 이제 대형 처음 조정 받았을 때 받고 있을 때 삼성전기만 유일하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과거 흐름 보였었거든요. 단지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물량들을 조금 많이 팔면서 주가가 좀 주춤거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었었고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고 있죠. 또한 그 금년 초에 이달 초에 보시가 갖고 있었던 50% 지분 이것을 매입을 하면서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으면서 악재로 작용했었던 것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입질이 들어오는 재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글로벌 넘버원의 리튬 전지 시장을 감안했을 때 성장 모멘텀이 아주 크면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동종목에는 접근을 해가야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세를 하기 위한 모든 그 제반 준비가 되어 있는, 갖춰져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자금 여력이 좀 자산이 좀 크신 분들은 그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한번 매수를 한번 하셔서 갖고 계시면 나중에 좀 고간이 조금 넉넉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출연하셨던 박준남 전문가님, 멘토님도 역시 어제 막 오셔가지고 삼성 SDI 신규로 살 거다 편입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서울 반도체 하나 남아있네요. 예. 네. 이 서울 반도체는 24,000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이제 대충 이제 내일 전도선까지 이제 조정을 받으면은 대충 마무리권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네, 그동안 이제 동주가 같은 경우가 상승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상에서 서울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었죠. 그 9월 3일부터 어제까지 제가 65만 주 정도 그 서울 반도체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 물량을 다 받으려니까 주가 힘을 하지 못하겠죠. 오늘 이제 팔고 난 이후에 오늘 이제 그 한 7만 5천 주 정도 외국인 다시 이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일시적인 악성 매물은 주가에 반영되면서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었고 이제부터는 다시 외국인들이 팔았던 것을 재매수하면서 주가는 상승 트렌드 모멘텀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죠. 특히 이제 그 LED 이제 모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 그 반도체가 그동안의 그 주 수출국이 유럽 쪽하고 북미 쪽이었습니다. 이쪽 수출 부분의 양만큼 중국 쪽으로 하반기부터 수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하고 유럽하고 북미 쪽에 이 수출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해외 조명 시장에서도 상당히 자동차용 그 LED 모듈이죠. 이것은 그 지금 현재 나오는 자동차는 전부 LED
전조등이죠. 네. 그게 다 이제 포함되어 있고 또 일반 조명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 이제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서울 반도체는 일시적인 조정에서 벗어나면서 이와 같은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야 되겠죠? 앞으로 7.5모멘텀으로 부각되면서 주간 한번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아주셨었어요. 지난주 22,500원. 조금 장중에 근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워낙 손절가를 이제 타이트하게 걸어놔서 괜찮겠죠, 그거는. 네. 내일 정도에서 조정 마무리되면. 만약에 이거 22,500원 장중에 한번 살짝 깨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네. 뭐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격대에서는 제 손절매 가격 22,500원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거기서는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다시 터닝을 하면서 N자형의 그림을 그리면서 주가 상승을 해야 된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저희 오히려- 요거 룰 네. 때문에 그런데 종가상 손절가 요거 이탈 시로 하시겠어요? 장중에 하고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네, 종가상을 해야 되겠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원래 종가상이셨군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성대 전문가님 포트 종목별로 말씀 다 들어봤습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이거 이제 신규로 빠지면 더 사야 될 종목도 있을 것 같고, 예상보다 길게 들고 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도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김재호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제 100%다 샀는데, 요 한 종목인데 이렇게 편하게 수익을 계속 챙기네요. 네, 뭐 축하까지는 아니다. 아니, 왜냐면 그렇게 100%인데 10% 나면 적은 수익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네.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일반 필드에서 매매하시는 거의 한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 분들께서 하시는 게, 뭐, 상한가 가는 거, 고점에서 딱 사자마자 상한가, 뭐 그런 거 이제 많이 하시는데, 사실 거기 이제 맞들리다 보면은 너무 이제 리스키하다 보니까 비중 한 10% 할까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느니, 제가 저번에도 뭐 웹상에서도 계좌를 펼쳐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비중 10% 해가지고, 만약 1억 원어치 산다고 하면 1,000만 원치 주식 사가지고, 상한가 한번 가봐야 150만 원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그죠? 확실한 거, 확실하게 안전하게 갈 거,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예. 예, 조금 깜짝 갔을 놀랐네. 때, 예. 예. 이렇게 하면은 사실 1억 기준으로 하면은 1,000만 원입니다. 그죠? 위험하게 매매했을 때 상한가고 차이가 굉장히 크고 상한가, 위험한 것도 상한가 한 7방을 잡아야 되는데 그 7방 잡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쉽고 안전하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가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우량주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죠? 저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된 개별주들을 굉장히 좀 사랑하는 편인데,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기는 하지만, 뭐, 우량주에 좀 가깝다. 그래서 타협을 해버리셨군요. 예, 뭐 타협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뭐 방송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다 보니까 매일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뭐 변동이 있는 거를 이제 해버리면은 뭐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도 없고. 네, 예, 그래서. 그죠? 네. 예, 그래서 좀 탄탄한 걸로 했습니다. 차트를 좀 볼까요? 저는 이런 종목이 제일 마음 편하게 그냥 시간만 가면 수익이 곧바로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시간이 다 됐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접힐 때 됐어요. 접힐 때 그래요?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딱 차트 보면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게 포스코 캠텍이 기업이 좋아가지고 한 건가요? 아니죠. 시장이 떠가지고 이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트 이거 움직이는 흐름 보시면은 거래 호가 자체가 굉장히 얇습니다. 호가 지금 보시면 아래 호가가 24주씩 걸려 있고 위 호가가 뭐 100주씩 걸려 있는데 가격권대가 있기 때문에 뭐 네. 개인들이 우리가 매매하기에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근데 보시면은 누가 작업을 했죠? 누가 이제 만졌죠?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이렇게 만지고 하는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거 만질 때 한 주에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호가가 저렇게 없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했겠습니까? 지금 차트를 딱 본다고 하더라도 조심성이 이제 느껴지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딱 봐도 지금 일봉상으로 해가지고 정배열 딱 전환을 시켜놨는데 이평선을 네. 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00원, 한 7,000원, 한 7,000원 정도 더 오르면은 주봉에서 저항 돌파 차트가 돼버립니다. 일반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항 돌파 차트. 그러면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 보면은 딱 어떻죠? 25월봉선에 딱 갖다 대놓고 있습니다. 마치 저점 높이면서 다시 이제 여기를 뚫을 것 같은 그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일반이 붙기 시작한다. 우리 심리전을 역이용한다고 하면은
우리 그 기관이 살 때 같이 샀으니까 개인들이 살 때 개인들한테 넘겨주고 나오면 된다. 좀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열에서는 이제 슬슬 접힐 때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팔 생각입니다. 그럼 손절가는 지난주에 한번 올리셨는데 그대로 유지하실 건가? 수익이 좀 불어나가지고. 예, 이제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15만 원 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한번 그 접힐 건데 지금 접힐 겁니다. 접혔다가 가는데 그 처음에 매수한 가격이 14만 3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그 근처까지는 안 올 것 같고 그 근처까지 오겠네요. 그 근처까지 오겠습니다. 왔다가 다시 갑니다. 다시 가면은 이번에는 다시 갈 때는 18만 원, 20만 원 정도 갈 것 같으니까 이번에 그 파셨다가 접히면 밑에서 다시 잡으시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수익이 난 상태니까 그냥 여유 있게 어차피 나중에 잡을 때는 주식수를 늘린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15만 원을 좀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본 종목은 아니었었고, 사실은 지난주, 2주 전에 번외 종목으로 제가 뭐 한 종목 좀 더 알려달라 그랬던 파워로직스가 지난주까지 조용했는데 이번 주에 갔어요. 보셨죠? 예, 네. 봤습니다. 자, 이제 좀 급하게 봤는데, 자,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눌렸다가 가니까요, 파세요. 예, 파시고, 다시 한 21선하고, 21선까지 안 줘요. 이거 21선까지 안 주고, 11선하고 21선 사이에. 지금 21선 보시면은, 일봉에서 21선 딱 여기 돼 있는 자리 보시면은, 딱 봐도 지지라인이죠. 그죠? 여기서 살려고 많이 대기할 겁니다. 이 자리는 안 주고, 조금 위에서 이제 띄워가지고, 다시 재차 반등 나오는 그런 그림이 될 겁니다. 뭐 어찌됐건 한번 접었다 간다고 하더라도, 뭐 5,000원, 6,000원 정도? 6,000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해 보이니까, 예, 그 정도 보시고, 한번 접으셨다가 파셨다가, 밑에서 다시 잡으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리뷰를 하면은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도 하나 리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제일기획 지난주에 굉장히 타이트한 손절가 2만 원인가 걸려가지고 그냥 저희 룰이 그렇습니다 해서 팔았는데 네.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가요. 네, 많이 갔죠. 오늘 이제 종가상으로 이제 사상 최고가를 따는. 예, 뭔가 네, 이제 좀 제일기획이 될 것 같은 그런. 네. 이게 이제 먼저 그 차트를 한번 본다면은 네. 차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영화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봉상으로 보면 그 19,600원대에서 21,000원대까지의 일시적인 매물이 있었고 주가가 21,000원 이상 올라갔을 때는 계속 누군가 물량을 팔고 다시 2만원 깨지면 다시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게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 매물벽을 돌파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번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서도 어떤 그 모 회사를 M&A를 하면서 네. 중국 쪽에서의 그 실적이 앞으로 기대될 수 있는 그런 광고 대행사이고 공중파에서 중앙광고를 한다면 최대 수혜주가 바로 제일기획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뭐 신고가이긴 한데 얼마 정도까지 이걸 이제 들고 가면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아요. 예. 네. 신고가 종목은 어떤 그 고점에서의 그 매도 타임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갖고 가야 되는데 가이드를 본다면 27,000원 정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손절가 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예. 그때 안 빠졌었어야 되는데요. 저희 룰을 바꿀까 봐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기존 종목 AS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잠시 후 오늘 관심주 있는지 체크 정도만 해볼게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AS 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오늘 혹시 신규 추천주 있으신가요? 신규 추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네. PNT라고 예. 2차전 소재인제 관련주인데 코드 번호가 137400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으로서의 앞에 이제 그 고점 부근대를 다시 한번 상향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장 다시 이제 장중 이제 최고점대가 23,000원대 있죠. 최근에 이제 그 상승 각도는 한 15도 정도로 나왔습니다만은 주가가 2만 원 밑으로 깨진다면 한 매수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2만 원 밑에 가격 주면 이제 매수 한번 해보라. 번외 종목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정환 전문가님 혹시 번외 종목?
시간상 예, 시간상 시간이 되나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 시간이 짧게. 종목명이라도 하나 딱. 네, 그렇습니다. 차트 열 시간 없을 수도 예, 있어요. 예. 차트 안 보고요. 네. 차트 안 보고. 자, 지금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대선 레이스 가면은 에너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첫 번째 2차 전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갈 텐데, 현지 소재, 풍력 관련주죠. 지금 바닥에서 이제 거래가 슬슬 증가하니까, 관심 가져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PNT 그리고 현진 소재 번외로 종목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시간관계상 오늘은 최종 포트 빠르게 볼게요. 자, 이성재 전문가님 포트입니다. 이게 이제 본 포트예요. 삼성 SDI, 멜파스, 서울반도체밖에 없습니다. 11% 남짓 수익 볼 수 있었는데 일단 저희 원칙을 지키면서 아미노 로직스는 포트에서는 안 보이게 됐네요. 죄송스럽습니다. 자, 서울반도체는 일단은 내일까지만 조정받고 마무리될 거다라는 얘기 있었었고요. 멜파스는 25,000원 넘어 27,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 강력 홀딩 얘기하셨습니다. 삼성 SDI 역시 장기 3개월 보고 요거는 목표가가 21만 원이에요. 역시 긴 호흡이 필요한 만큼 이제 막 수익입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멜파스 역시 내일 사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자, 김정은 전문가님 포트 볼까요? 포스코 캠텍 10%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올인했기 때문에 수익이 결코 적지 않죠. 가격 보겠습니다. 14만 3,000원대 3,500원을 샀는데요. 손절가는 일단 15만 5,000원으로 5,000원 더 올리고요.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접혔다 갈 거기 때문에 일단 현금화 준비해 주십시오. 네, 투자에 대한 결정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퀴즈 배트 내드리고 물러갑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문제 출제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중에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1번 호텔신라, 2번 NHN, 3번 쉘트리온, 4번 삼성전자입니다. 네, 참여 방법 어떻게 되죠, 김정은 전문가님? 예, 그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리치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 홈페이지에 무료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상단에 주식쇼 스트라이크라고 있는데 그걸 클릭을 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정답 확인까지 눌러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린다고 하네요. 네, 바로 그 상품은요. 전문가 방송 무료로 볼 수 있는 이용권과 주식 관련 책입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퀴즈 푸실 텐데 무료 방송도 하나 좋은 게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 9시 리치맵의 정천용 소장님께서 주식 매매 기준을 세워드린다고 하니까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이상 두 분의 멘토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부는요, 이대열 전문가님의 트레이딩 아카데미로 꾸며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